뉴욕 웨스트리트는 미국 금융의 중심지입니다. 세계 최대의 금융기관들과 증권거래소가 있죠. 오늘 사건의 여주인공 마리아 크루즈가 바로 이곳에서 일했습니다. 2003년 4월 14일 그녀의 직장 동료와 상사는 마리아가 출근하지 않은 걸 확인합니다. 휴가였나? 아니요. 연차야? 아니요. 무단으로 그냥 안 나온 거예요. 이것 자체가 말이 안 됐습니다. 이때까지 마리아는 한 번의 지각도, 단 한 번의 반차도, 단 한 번의 조퇴도 한 적이 없는 여자였어요. 주말까지도 자기 혼자 나와서 일하고 했던 여잔데 그런 여자가 연락 한 통 없이 무단? 바로 사장이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도 안 받아. 이상함을 느낀 회사 인사부는요, 마리아의 비상 연락처에 전화해요. 뉴저지에 사는 마리아의 이모였습니다. 출근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은 이모는요, 바로 자기 두 아들을 그녀 집으로 보냅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가봐라. 딱 갔더니 아파트 입구에 신문이 막 쌓여있어. 따고 들어간 방 안은요, 깔끔했어요. 귀중품 그리고 여권도 집안에 있었습니다. 딱 마리아 본인과 신발, 지갑만 없어. 2003년 4월 18일 마리아가 실종된 지 약 나흘째 되는 날, 친척들이 경찰 측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실종된 마리아는요, 필리핀에서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부터 진짜 어른들이 하나도 신경 안 썼대요. 왜? 자기가 알아서 다 잘하니까. 공부도 잘해, 언행도 좋아, 행동도 발라. 그런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혼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교회에서 제공한 집에서 살며 공부를 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죠. 전액 장학금을 받고 대학교에 입학합니다. 그 후 MBA 석사 학위까지, 초, 중, 고 대학교까지 그녀는 단 한 번도 집안 돈을 쓴 적이 없었대요. 그녀는 대학원에 다닐 때 시티은행에 입사합니다. 그녀의 2003년 연봉이 20만 달러를 넘었었대요. 2억을 넘었었다고. 와, 그러니까 뉴욕 금융업에 떠오르는 샛별인 거예요. 뛰어난 업무 능력으로 인해 그녀는 아주 빨리 영주권을 얻었습니다. 마리아는 키 150에 몸무게가 40kg도 안 됐었대요. 그런데 옆에 사진 보시면 이쁘죠? 일도 야무딱지게 잘하는데 자기 관리도 얼마나 야무딱지게 잘하는지. 그녀는 평소 외모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매달 미용과 옷차림에 많은 돈을 썼어요. 이런 그녀가 사라졌다는 소식이 부모님에게 전달되자마자 놀란 부모님, 바로 필리핀에서 한 걸음에 미국으로 달려옵니다. 바로 실종자 전단지를 다 뽑아서 뉴욕 거리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미친 듯이 나눠주기 시작해요. 현상금까지 걸고요, 방송국 신문사에까지 도움을 요청합니다. 미국에선 매년 8만에서 9만 사이의 실종자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뉴욕에서만 1년에 6천여 명이 사라진대요. 대부분은 스스로 가출한 거라고. 그러다 보니 얼마 안 가 해결되는 게 거의 대부분. 그래서 처음에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요, 이 또한 가출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 실종 신고된 후에 카드 사용 내역이나 생존 반응이 전혀 없어. 형사사건으로 보고 수사를 시작합니다. 마리아의 아파트를 수색하던 경찰은 그녀가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사건 당일 오후 누군가를 만나러 약속이 돼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후에 사라졌어. 그럼 이때 만난 사람 누구지? 딘 펠로는 1958년 뉴저지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보시면 인물이 훤칠해요. 인상에 성격도 좋아서 1977년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선생님과 친구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으로 딘 펠로를 뽑았었대요. 그는 공과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이유에선지 대학교 1학년이 끝나자마자 학교를 그만두고 아르바이트를 하러 다녀요. 그러다 80년대 중반 갑자기 주위 사람들한테 고백을 합니다. 나 사실 남자 좋아해. 나 동성애야. 나중에 그는 미용실 겸 피부관리실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사장 마이크를 알게 돼요. 이 두 남자 급속도로 사랑에 빠지면서 연인 사이가 되죠. 마이클과 사귀면서 딘은요, 마약을 한다거나 도둑질을 한다거나 나쁜 습관을 많이 고쳤습니다. 점점 인생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요. 이래서 사람을 잘 사귀라고 하는 것 같아요.
1990년에 마이클은 딘이 기술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피부 관리 방면의 지식을 막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레이저 제모 기사 면허증을, 자격증을 따게 만듭니다. 즉, 딘. 이 마이클이라는 남자를 만나면서 나쁜 습관도 버려, 자격증도 따. 이 둘의 관계도 굉장히 안정적이었어요. 후에 미용실 겸 피부 관리실을 둘이 같이 경영하게 되는데 더 잘 됩니다. 돈도 더 많이 벌어요. 그래서 나중에 전액 현금으로 에어우드가 있는 대저택을 삽니다. 그런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마이클이 1995년에 병에 걸린 거예요. 불치병.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 남은 시간 지내겠다. 하지만 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마이클이 아프다는 걸 안 그 순간부터 마음이 뜨기 시작한 거예요. 결론은 마이클이 죽어갈 때 의리를 저버리고 다른 남자를 사귀어요. 맨해튼의 영화 기획자 크랙. 딘의 주변 친구들은요,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딘이요? 자기 욕망을 통제할 수가 없는 놈이에요. 보는 눈만 높아서 사치스러운 생활에 고급 클럽 다니고 그냥 천방지축이에요. 마이클이 사망하면서 딘은 다시 마약을 하기 시작해요. 이 마이클과 딘이 같이 미용실 겸 피부 관리실을 하고 있었잖아요. 여길 딘이 혼자 경영하면서 쓸데없는 짓거리 하기 시작해. 마약을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마약성 통증 스프레이 뭐가 있나봐요. 자기 샵에서 고객이 피부관리 받을 때 통증이 있으니까 이때 이걸 썼던 것 같아요. 마약성이 약간 있는 만큼 이게 면허가 있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는데, 문제는 이 약품을 이놈이 고객이 치료받고 남은 거 다 훔쳐다가 자기가 흡입하고 별 지랄 생쇼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승에 찾겠습니까? 이 약이 의사 처방이 있어야 나오는 건데 고객이 처방 받아와야 그 약을 받아서 미용할 때 쓰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 수도 없어. 그러니까 잔머리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순간 이 미용실 경영이 뒷전이에요. 잘 됐겠습니까? 망하죠. 그 이후 그는 맨해튼의 유명한 피부과 의사 로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당당하게 말해요. 저 자격증을 갖춘 레이저 치료사예요. 저를 보고 찾아오시는 단골 손님도 많으시고 함께 일해보는 거 어때요? 이에 로리 딱 이때 사업 파트너를 찾고 있었거든요. 오케이, 함께 병원에서 일하게 됩니다. 자, 이놈이 갑자기 이 병원에 들어온 이유는 뭘까? 딘은요, 함께 일하면서 자신이 아는 사람들에게 로리를 소개시켜줍니다. 처음에는 서로 윈윈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이놈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니거든. 어느 날 그는 의사 로리한테 말합니다. 로리 원장님, 저 암 걸렸어요. 남은 기간 고향으로 돌아가 보낼 생각입니다. 이때 의사 로리와 간호사들은요, 너무 안타까워했습니다. 오죽하면 그를 위해 고별식까지 따로 진행해줬을 정도. 딘, 꼭 몸 회복해서 다시 돌아와요. 우리 기다릴게요. 라고까지 말을 했었다는데, 그런데 불과 며칠 후 이별의 온기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로리 의사는 엄청난 걸 봅니다. 잡지에 광고가 하나 실렸는데 사진이 딘이야. 아니, 아프다며 이거 뭐야? 광고 내용이 더 가관인 거예요. 유명 피부 회복 레이저 치료사 딘, 뉴욕 맨해튼 파크 애비뉴의 클리닉 오픈, 레이저를 통해 종양과 혈관종을 제거해 줍니다. 아니, 무슨 레이저 치료사가 종양을 제거해. 그러니까 놀란 로리가 바로 의료신고센터에 전화를 한 거예요. 이거 허위 광고고 이 치료사 딘 이상하다. 하지만 신고센터는요, 레이저를 이용해 질병 치료하려면 의사와 레이저 치료사 이 두 자격증 모두 필요한가요? 그게 법으로 돼 있어요? 안 돼 있거든. 레이저여도 종양 치료 가능한 거 아니에요? 되니까 된다고 했겠지.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로리는 또 다른 전화를 받습니다. 의료보험 회사에서 보험회사. 로리, 당신 왜 자꾸 한 환자한테 그 마약성 통증 스프레이를 처방해주고 있습니까? 에? 무슨 스프레이요? 이 로리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나는 그걸 처방해준 게 없는데. 그러니까 로리가 보험회사에 그 지급 내역을 다 보내달라고 얘기합니다. 봤더니 와, 내 사인이 위조됐어. 의료보험회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한 환자한테만 마약성 통증 스프레이를 처방해 주냐? 그 한 환자가 누군데? 딘! 마약 중독자 새끼였잖아요. 그 스프레이 맨날 손님 쓰고 남은 거 쓸라니까 승에 안 차. 그래서 롤이 병원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녀 사인 위조해가지고 엄청 많이 그 스프레이 처방받아 마약하려고. 이게 걸리면서 1998년 10월 딘은 의사 처방전을 위조한 혐의로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습니다. 여러분, 실형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이런 놈이 반성했겠습니까? 벌이 너무 약해 정신을 못 차려. 더 심해져서 의사 사칭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종양이나 여러 병을 치료해 준다면서 당연히 잘했겠습니까? 인터넷 영상으로 본 거 따라하는 정도인데 당연히 많은 고객과 의사들한테 고소당합니다. 그러면 솔직히 의사협회라든지 이런 데서 좀 의심할 만한데 전혀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겨요. 오히려 의사협회나 이런 데는 가만히 있고요. 고객, 환자들의 항의가 늘어나면서 기자들이, 언론사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몰래 환자 행세하면서 카메라를 숨기고 이놈이 운영하는 병원에 찾아간 거예요. 지금 영상이 그 영상입니다. 이때 이놈은요, 너무 선하게 웃으면서 아휴, 저 믿으세요. 저 뉴저지 의과대학 졸업했습니다. 의사 면허 있어요. 라면서 제일 기본인 환자의 기존 병력이나 이런 거 확인도 안 해요. 원래 수술하거나 할 때 알러지는 없는지 여러 가지 확인하잖아요. 다 패스. 최악은 그나마 있던 레이저 전기치료사 자격증도 만료돼가지고 사실상 갱신이 안 돼 끝난 상태였다는 겁니다. 면허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언론 기자의 영상으로 이틀 뒤 딘은 바로 무면허 의료 행위로 체포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고 있던 인물 남자친구 그렉이 딘을 위해 보석금을 지불해요. 조건은 어떤 환자도 치료할 수 없다는 조건. 그렉 덕에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이놈은요 계속해서 맨해튼 웨스트 16번과 115번지 친구 아파트에서 계속 몰래 의사사칭 의료 활동을 이어갑니다. 그 사건의 피해자가 누구? 마리아였던 거예요. 마리아는요 딘의 오래된 손님이었습니다. 이전에 여러 번 딘한테 레이저 제모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이때 마리아, 딘의 이런 범죄 전력을 알고 있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건 지금 정확히 확인할 수가 없대요.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사건 당일 오후 그녀는 확실히 아파트에 가서 딘을 만났습니다. 왜냐? 제모 때문이 아닌 사실 이때 마리아 흑모설 만성 구간 질환이라고 해서 이게 저도 잘 몰라가지고 찾아봤는데 대표적인 증상이 혀가 약간 검게 변하는 거라고 해요. 제가 앞서 그랬죠. 이 마리아 외모에 굉장히 신경 쓰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얘기할 때마다 시꺼먼 이 혀가 이게 얼마나 거슬렸겠어요. 엄청난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 딘 이 새끼가 다 고쳐주겠다고 자기 이거 다 치료해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제가 다 치료해줄게요. 대신 현금으로 $400 주셔야 돼요. 마리아는요 이전 다른 병원에 가서 여러 번 이걸로 상담을 받았었어요. 하지만 다른 병원에서 하는 방법은 고작 알약 몇 개 주는 것뿐. 먹어도 그대로야. 그러니까 믿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오케이 한 거예요. 그녀는 딘의 오래된 고객이었기 때문에 믿고 자신의 안전을 딘한테 맡겼습니다. 실제 사건 당일 오후 ATM기에서 딱 $400 인출하는 마리아의 모습이 확인됐어요. 이후에 경찰은 남자친구 그렉을 부릅니다. 마리아라는 여자 알고 있냐? 이 여자가 2003년 4월 당신 남자친구 딘한테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실종됐다. 아는 거 없냐? 이에 대해 그렉은 아는 게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이상한 지피는 딘의 이상 행동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고소당하고 마약하는데 돈을 다 쓰고 하면서 이놈이 그지가 된 거예요. 은행에 빌리고 지인들한테 빌리고 이것도 이제 가망이 없어. 그러니까 자신이 살던 대저택 이걸 팔기로 한 겁니다. 와, 딱 팔렸어.
그러니까 이 살던 집을 본인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집을 이사가기 바로 전날 딘이 본인 그렉과 친구 마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곤 한다는 소리가 차고에 수도관이 완전 고장났더라고. 그거 고쳐주고 가야 될 것 같아. 니들이 나 좀 도와줘. 니네 둘이 가서 시멘트 30포대만 좀 사다 주라. 그거 고치려면 그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 그런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 수도관이 고장났는데 시멘트를 뭐 이렇게 많이 사? 뭐 어쨌든 사가지고 왔어요. 집 이사가기 바로 전날 밤 딘은 차고에서 시멘트를 막 섞습니다. 옆에 검은색 가방을 하나 두고 말이죠. 이때 그렉이요 장난기가 발동한 거예요. 조용히 뒤로 가서 워! 놀래키는 거 있죠. 뭐해? 하면서 딘의 어깨를 탁 쳤는데 딘이 너무 필요 이상으로 소리를 확 지르면서 아이씨! 아 꺼져! 화를. 그러니까 너무 당황을 했던 거예요. 또한 딘과 알고 지낸 한 친구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딘이 전화해서 아는 의사 없냐고 소개시켜달라고. 그래서 의사 한 명을 소개시켜줬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경찰 바로 그 의사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의사가 하는 소리가 마리아가 사라졌던 그때쯤 딘이 자기한테 전화를 걸어왔었다고. 마취하는데 갑자기 환자가 온몸에 경련을 일으켰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때 이 의사가 911에 전화해서 병원으로 보내야 된다. 이 말에 딘이요. 그거 말고 다른 방법 없어요? 솔직히 무슨 방법이 더 있겠어요. 빨리 더 큰 병원으로 옮겨야지. 이 얘기를 들은 딘은요. 그냥 전화 끊습니다. 자신의 대저택이 팔린 후 딘은 친구 마크 집에서 지냈습니다. 아니 얹혀 살면 좀 얌전이라도 살든가. 이놈은요 고마움을 몰라요. 마크의 물건 훔치고요. 돈도 훔치고요. 차고에서 시멘트 막 섞을 때 그 옆에 있었다는 검은색 가방 트렁크. 그것도 마크한테서 훔친 거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같이 살아요? 딘 쫓겨납니다. 딘이 나가고 나서 마크가 집 정리를 하는데 그때 여자 지갑 하나를 발견해요. 열어보니까 동양인 여자의 운전면허증과 카드들이 그 운전면허증 속 이름이 마리아 크루즈였습니다. 이때 마크가 좀 이상함을 많이 느끼긴 했어요. 그런데 더 이상 이딴 새끼와 엮이기 싫었던 거예요. 징글징글했겠지. 그러니까 그냥 무시, 경찰에 신고 안 합니다. 이런 모든 얘기 들은 경찰 바로 2004년 2월 18일 마리아가 실종된 지 10개월 만에 딘이 팔았던 대저택, 거기 차고를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차고 콘크리트 아래에서 검은색 가방 발견, 마리아 시신 확인됩니다. 당시 시간이 오래 지난 만큼 부패 상태가 심각했기 때문에 그녀의 정확한 사망 사인 확인이 불가능했어요. 그렇다면 이게 뭐 어떻게 된 걸까? 2003년 4월 13일 오후 3시경 딘은 마리아를 위해 흑모설의 레이저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수술하려고 마취를 딱 놨는데 웬걸? 이때 이게 많이 들어가면서 마리아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거예요. 막 경련을. 그러니까 놀래서 그 의사, 그 사람한테 전화했던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하냐? 그런데 돌아온 답은 시원찮았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나 무면허 의사인데 경찰에 신고가 되겠어요? 나 무면허 의사인데 911, 119에 신고가 되겠어? 경련이 멈출 때까지 그냥 기다린 거예요. 멈췄다. 보니까 죽었네? 이렇게 된 겁니다. 바로 시신 대저택 차고로 가지고 와요. 거기에 계속 방치해둡니다. 그 사이 집을 내놨고 팔렸죠. 그 집을 이사가기 바로 전날 밤 이 시신을 그대로 두고 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숨겨야지. 그러니까 다급하게 친구 2명한테 도와달라, 시멘트 좀 사와달라, 그리고 저녁에 훔쳤던 마크의 검정 트렁크 가방에 시신 넣어 묻고 그 위를 이제 시멘트로 덮은 거예요. 자, 모든 게 확인됐습니다. 이 새끼 잡아야죠. 그런데 문제는 도망갔어. 경찰은 바로 수배를 때립니다. 그리고 이놈의 카드 기록 등등을 확인하는데 이 멍청한 놈이 도피 중에 지 카드를 또 썼어. 다행인 거죠. 그래서 위치가 바로 드러나요. 이 새끼 미국이 아니야. 중앙아메리카 코스타리카에 있는 거예요. 왜 여기로 갔을까? 이놈은요 되게 교활한 놈이에요. 얍삽한 놈. 코스타리카 어디에 있냐? 고급 리조트에 묵고 있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고급 리조트에 딱 들어가자마자 그랬대요. 나 의사인데 여기서 제일 비싸고 럭셔리한 룸으로 달라고. 그리고 있는 동안 계속 그 직원들한테 팁을 그렇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조트 직원들이요, 이 남자 의사에 되게 부자인 줄 알았다고. 부자는 개뿔, 살인마인데 사기꾼인데. 2004년 2월 26일 갑자기 막 경찰이 쳐들어와가지고 이놈을 살인 혐의로 체포한다고 하니 직원들이 엄청 당황했겠죠. 그런데 이 사건은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놈이 도피처로 이제 코스타리카를 선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날 체포해? 날 끌고 가? 어디로? 누구 마음대로? 체포 안 되려고 돈을 엄청 써서 호적상 자기보다 나이 많은 한 변호사의 양아들로 들어가요. 코스타리카의 법을 이용한 거예요. 코스타리카 법상 입양아로 입양된 경우 그 나라의 거주자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인도 송환될 수 없다, 이걸 파고든 겁니다. 하지만 코스타리카를 무시하면 안 되지. 보니까 이 딘 아들로 입양되기엔 나이가 너무 많아.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이 입양 자체가 인정이 안 되면서 송환, 인도가 가능해진 겁니다. 그렇게 딘 2005년 5월 미국 송환. 동시에 친구였던 마크가 마리아 지갑을 경찰에게 바칩니다. 재판에서 그렉, 마크 다 증언자로 나오고 그 외 엉터리 진료로 피해봤던 사람들까지 다 나오면서 변호사도 포기한 거예요. 그냥 자백하라고, 인정하라고. 그게 그나마 덜 형량을 받는 거라고. 여기서 답답한 건 경찰은 살인죄로 봤어요. 그런데 살인죄 성립이 안 됩니다. 상해죄로 징역 20년 나와요. 이뿐이게요? 그 20년이라도 그대로 살았으면 몰라. 감옥에서 모범적으로 잘 살았대요. 그래서 감형이 돼가지고 20년도 채 안 살고 가석방 받아 나온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쥐가 감옥에서 잘 산 거랑 이 사건이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현재 한 상점에서 수리공으로 일하고 있대요. 출소한 뒤에 딘이 한 TV 인터뷰에 나왔는데 거기서 처음으로 마리아 가족들에게, 마리아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되게 무덤덤한 표정으로 얘기했는데 그의 두 손은 달달 떨리고 있었대요. 20년이 지나 받은 사과. 피해자 가족들 입장에서는 사과 받으면 우리 딸 살아 돌아와? 정말 살아있길 바랬지만 몇 개월 지나 시신이 발견됐을 때 가족들은요, 그나마 시신이라도 찾아 다행이라고 했었대요. 가족들은 그녀의 시신을 필리핀으로 옮겨 거기서 장례와 안장을 시켰다고. 와, 진짜 돌팔이. 의사를 사칭한 돌팔이 남자한테 아무것도 모르고 내 몸을 맡겼다가 사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새삼 너무 무서운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